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복싱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빙에 이어서 이제 더킹을 배웠잖아요. 더킹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초 자세 설명하는 거는 뭐 말로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는 몸에 익히는 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기초 자세에서 이어지는 약간의 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실전에서 만약에 공격 시에 어떻게 더킹을 하는지, 그리고 더킹을 한 후에 어떻게 반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에 위빙 응용할 때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집에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콤비네이션을 연결해서 연습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더킹, 공격 시 더킹하는 방법, 더킹 후 반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더킹, 공격 시 더킹하는 방법, 공격 시 더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킹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 공격을 피하는 방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 공격을 쓰고 있을 때, 내가 직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상대가 나한테 직선 공격을 할 때 당연히 그때 많이 쓰이게 되겠고요. 그 상황이라는 건 사실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복싱을 시작하고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잽으로 막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막 원투를 날리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주로 회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포지셔닝을 잡고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직선 공격을 하면서 내가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데 상대가 회피하고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위빙을 한다든지, 위빙이 아니라 더킹을 한다든지, 만약 원투를 치고 근데 그것도 상대가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카바링 등으로 해서 나한테 반격이 들어올 때 피하는, 그럴 때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에 쓰인다라고 하기보다 내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날라오는 주먹들을 보고 더킹을 짧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직선 공격을 막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데 어퍼가 이쪽에서 올라오면 어퍼를 더킹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정확하게 어떤 공격은 이 방어법, 어떤 공격은 이 방어법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그냥 연습하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 더킹, 공격하면서 이 더킹을 하는 걸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 많은 상황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판단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연습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직선 공격, 원투가 있죠. 그러니까 원투에 그냥 더킹을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섀도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볍게 잽을 냅니다. 잽. 네, 잽을 내는데 잽을 피했어요. 상대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잽 내고 더킹, 잽 내고 더킹.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두 개 내보는 거죠. 원투를 냈는데 이게 상대가 피하거나 방어를 하고 나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원투 더킹, 원투 더킹. 뭐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섀도우 같은 형식으로 일단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중에 뭐 이렇게 막 훅을 섞고 나중에 엄청 많은 그 콤비네이션을 섞을 때도 중간중간 뭐 위빙이라든지 이런 더킹 같은 걸 섞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 동작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단순 원투가 아니라 여러 펀치에 위빙이라든지 더킹을 섞으면서 공격하면서 방어를 하는 것을 몸에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더킹을 한 후에 반격을 하는 방법, 더킹을 한 후에 공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저희가 위빙 후에 훅을 친다든지 위빙 후에 어퍼를 친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훅을 친다든지 반대 방향 어퍼를 친다든지 했잖아요. 일단 더킹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꺾었다라는 건 상대가 이미 주먹이 들어와 있고 내 상대 옆구리 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훅을 치거나 똑같이 업버를 치면 돼요. 만약에 상대 이 공격을 피해서 제가 이렇게 잽을 피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서 역시 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어퍼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하고 훅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응용을 하자면 더킹을 하면서 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실전적인 훈련들을 할 때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 그런 멋있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집에서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것도 막상 해보시면요. 위빙을 하고 훅을 하는 느낌이랑 더킹을 하고 하는 훅을 하는 느낌은 또 달라요. 약간씩 쓰이는 근육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트레이트 같은 직선 공격을 피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리감도 약간 달라요. 이건 물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는 지금 간단해 보여도 그런 느낌들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 그거를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혼자 계속 연습을 해서 몸에 익혀두셔야 돼요.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지금 간단하게 더킹 후 훅, 더킹 후 어퍼 같은 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 혼자 섀도우 콤비네이션 막 연구 하시면서 머릿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더킹을 하면서 이런 걸 섞을 수는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자신만의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단순히 더킹 후 훅, 더킹 후 어퍼 뭐 이쪽으로 간다면 더킹 후 훅, 더킹 후 어퍼 이게 너무 간단하다고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일단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더킹 후에 반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로 이제 앞 강의들까지 합쳐서 위빙, 그 다음에 더킹, 그리고 그것을 약간씩 간단하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게 너무 간단해 보인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에 계속 느낌을 잡으시고 익혀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위빙도 그렇고 더킹도 그렇고 방어 기술이지만 방어 동시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기술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위빙을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스텝이랑 섞어서 위빙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내 위치 포지션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공격을 섞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빨리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에 나왔던 그 댐프시로라는 기술도 사실 이런 데서 응용이 되는 거고요. 더킹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공격을 단순히 더킹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스텝이 들어가서 더킹으로 피하면 바로 훅을 칠 수 있는 포지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는 데서 내가 제자리에서 피하기만 하는 그런 방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초보 단계고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그냥 이렇게 내는 단순한 것을 몸에 익혀둬야 그 다음에 스텝을 섞는다든지 바로 그냥 펀치를 섞으면서 나간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다, 너무 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좀 몸에서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더킹을 공격과 방어 이렇게 섞는 방법, 방어 후에 이제 반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저 더킹 처음에 배울 때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정석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더킹은 좀 유난히 개인적마다 좀 편차가 큽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피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도 연습할 때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 정석에 가깝도록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위빙 연습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한다고 계속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하는 것이랑 비슷한 효과도 있고요. 허리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이 기립근이라든지 척추에 좋은 효과가 많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더킹이랑 위빙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쪽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워낙에 근력이 없어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근육이 막 잡히고 알이 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탄력 있게,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잘하고 싶으시다면 상당히 많은 근력이랑 탄력이 필요해요. 개별적으로 하체랑 허리 부분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옆구리 부분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그 더킹이랑 위빙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간결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강의, 이제 아마 방어 강의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강의 때도 그냥 간략하게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려드릴 건데, 왜냐면 너무 실전적이에요. 그것은 지금 뭐 자세 설명을 듣는다라고 해서 능이에 올라가서 쓰실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못 쓴다라고 봐야 돼요. 그건 정말 어느 정도 구력이 생기시고 감이 생기셨을 때 그때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디펜스는 지금 말씀드린 위빙, 더킹 얘네 단둘이만 뭐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것들, 뒤에서 배운 뭐 스웨이라든지 슬리핑이라든지 그냥 저희 스텝에서 배웠던 뒤로 빠지는 것들, 포지셔닝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이 다 혼합이 돼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무궁무진하고 재밌는 세계입니다. 그럼 저희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강의 때 방금 설명드린 그 간략한 다른 방어 기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